고로상이 갈만한 내부 인테리어. 메뉴는 무조건 손으로 써야 돼. 카드 오케이, QR코드 결제, 그딴 가게 가면 안 됩니다. 이 가게는 장사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허름한 느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고독한 미식가 홋카이도 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기 있는 일본 드라마라고 했을 때 아마 거의 대부분 분들이 요즘은 고독한 미식가요, 그 고로상이요 이런 말 많이 하실 겁니다. 우마이 아저씨. 그렇죠. 미스터 우마이, 예, BJ 우마이 해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 건데, 중년의 이제 남자가 허름한 식당 가서 밥을 먹었는데 정치 있고 맛있어 보인다. 있잖아요. 그런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우리나라 분들에게 특히 많이 꽂히는 게 있는지, 이게 일본 내에서는 나름 매니아가 있는 작품인데, 예. 한국 내에서는 거의 뭐 어찌 보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 많은 인기를 이제 구가하는 게 이 고독한 미식가죠. 예. 그래서 이제 박간에도 이제 이걸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예, 알고 있고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고독한 미식가에 나온 가게를 뭐 가주세요. 부터 이래가지고 요청을 많이 받는데, 이거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고독한 미식가에 나온 집은 맛집이 아니라 고독한 미식가 원작 만화책이 있는데, 그 원작 만화책에 나오는 컨셉 느낌, 뭔가 여기는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뭔가 좀 허름한 느낌, 그런 느낌이 나온 집을 이제 로케이션에서 가는 게 그 이제 고독한 미식가의 컨셉이기 때문에 맛은 둘째 쳐야 돼요. 이거 아마 일본 오셔가지고 이제 고독한 미식가 이런 투어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없는 가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 흔히 말하는 망했단 말이죠. 맛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디간 분위기, 그 다음에 좀 뭔가 그럴듯해, 예, 그런 거에 가는 이제 그런 드라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박간애가 이제 여러 가지 방송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먹방 같은 것도 하는데, 솔직히 저희는 먹으면 재미가 없어요. 예, 먹으면 재미가 없고 사람들이 그냥 먹네. 그리고 제가 또 이 맛을 레포트하는 걸 잘 못합니다. 맛있으면 그냥 먹을만 하네. 이게 감상이 다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맛을 레포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독한 미식가에 나온 장소가 실제 일본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가게가 대체 어느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지 일본에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번에 고독한 미식가 새로운 편이 나왔는데 그게 홋카이도 편이었어요.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저희가 홋카이도에 사는 사람이니까 더욱더 좀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오늘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고, 예, 저거는 맛집일 수도 있겠다, 한번 가보고 싶다, 야 저거는 너무 약을 판 것 같다, 부터 여러 가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오늘 얘기를 하면서 고독한 미식가에 대한 몇 가지 정보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고독한 미식가, 이거 뭐 시즌 10 정도까지 있죠. 예. 좀 고로산 젊을 때 아닌가 이거? 그렇죠. 이건 시즌 2 그 사진입니다. 와. 엄청 젊으시네요. 참고로 이 고독한 미식가의 고로상, 예, 이 배우분은 일본에서 기본적으로 악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야쿠자 악역, 아니면 좀 이제 근엄한 역,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상사, 예, 이런 역만 하시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요새는 재밌는 아저씨 연기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무서운 분위기로 연기했었네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분이 고독한 미식가를 하고 나서 연기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그래서 고독한 미식가가 어찌 보면 이제 이 연기자, 배우분에게도 인생 드라마 라는 식으로 많이 비춰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고독한 미식가인데, 여기에 대해서 2018년 매경 프리미엄 기사네요.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 아저씨 먹방이 인기끈 이유래가지고 이미 2018년에 한국에서도 있잖아요. 중년 남자의 이런 먹방이 왜 인기를 끌까? 라는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 고독한 미식가를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이 아저씨는 셀러리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고로상은 맨날 첫날 정장 입고 다니니까 셀러리맨이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 사업가입니다. 일본에서도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 꽤 많이 있습니다. 본인 사업하는 자영업 미술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자입니다. 고로상은 서민이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왜 점심 식사인데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서민 직장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돈 좀 가진 중년의 본인 사업하는 사업가, 대신 1인 사업가이기 때문에 바쁜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인데 배고프면은 정신이 없어져. 밥밖에 못 찾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가격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게 이 고독한 미식가입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일반 셀러맨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저걸 못하는데 저 아저씨는 저걸 가능하네. 이야 부럽다라는 것도 약간 키워드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맞아. 그래서 이제 이 고독한 미식가인데 이게 일본에도 반응이 좋습니다. 원래부터 뭔가 무서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걸 이미지 체인지를 했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이 저런 면모가 있는데 저 연기자에.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매년 시즌이 계속 나오고 드라마. 그 다음에 매년 연말마다 특별편이 나옵니다. 이 특별편이 2022년 연말에도 나왔습니다. 6년 연속 고독한 미식가 새해 전날 스페셜. 와. 6년 연속. 인기 콘텐츠입니다. 일본에서도. 인기입니다. 2022년 연말에는 이게 홋카이도 스페셜로 방송을 한 겁니다. 박간이 홋카이도 살잖아요. 팩트 체크에 들어가야죠. 홋카이도에 와가지고 진짜로 이게 미식가가 밥을 먹으러 다닌 건지 아니면은 약간 좀 보이지 않는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뒤에 검은 손 알지 이번에? 우리 가게 한번 알죠? 이런 느낌으로 왔는지 이때 좀 해설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걸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예. 일단은 이 스페셜 이게 홋카이도 토마코마이라는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삿포로, 이시카리, 오타루에서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홋카이도는 좀 더 북쪽도 있고 하코다테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삿포로를 중심으로 좀 주변 동네를 돌아다니는 루트를 잡은 거예요 이번에. 호. 여러분들 토마코마이라는 동네 아십니까? 이거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고시엔 야구로 유명한 동네로 좀 유명한데 그거 예. 말고는 잘 모릅니다. 토마코마이는. 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 고로상이 원래 도쿄에 사는 아저씨잖아요. 그런데 홋카이도 이번에 어떤 출장 갈 일이 생긴 거야. 그럼 비행기 타고 가면 되잖아. 느끼잖아요. 그런데 고로상이 미술상이라 했잖아요. 본인 일상으로 뭔가 배달을 가야 되는 겁니다. 비행기에는 태울 수 없는 거대한 짐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로 짐을 옮겨야 된다는 컨셉으로 차 위에 짐을 싣고 홋카이도에 내렸다라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30일 홋카이도 토마코마이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거는 약 파는 드라마입니다. 홋카이도 사람들은 아주 불편합니다. 이 경치는 12월 30일 경치가 아니에요. 일본 본토 사람들은 위화감이 없겠지만 그렇죠. 뭐 도쿄라는 거기는 뭐 12월 30일에도 단풍이 펴 있거든요. 도쿄는 따뜻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12월 30일에 하얀 눈이 없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상당히 불편한 내용입니다. 드라마 로케를 한 가을에 한 것 같은데 근데 설정상 연말에 방송하니까 너무 무리수를 뒀죠 드라마에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바로 가게가 나온 겁니다. 자 이게 토마코마이 라멘 아지노 고주방 맛의 50번이라는 가게입니다. 뭔가 좀 허름한 가게잖아요. 그래서 고로상이 딱 들어서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지금 일본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마스크하고 있잖아요. 예, 그죠? 일본에서 음식집만 가가지고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음식이 나오면은 마스크를 벗고 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음식을 기다리면서 이제 이런 라면 있잖아요. 카레 모야시 라면 정식. 이걸 한국으로 하면은 카레 콩나물 라면 정식입니다. 일본 라면집 이렇게 하면 라면이 자체가 뭐 인스턴트 라면과 다르게 있잖아. 고기도 얹어주고 각종 고명이 많이 나오잖아요. 국물이 아까우니까 일본에서도 라면이랑 밥을 같이 시켜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특히 이제 학생들이 이걸 자주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 있는 메뉴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짜잔. 이 가게입니다. 구글맵에서 제가 찍어놨습니다. 일본 라면 전문 식당 아지노 고주방이라 가지고 아까 이거 드라마 이거 있잖아. 여기랑 똑같은 게 구글맵에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를 딱 보니까 일단은 예. 구글맵에 리뷰가 344개. 리뷰 건수를 보면 보통이네요. 일본에서도 1000건 넘으면 그렇죠. 엄청나게 유명한 가게네요. 그 다음에 이게 이 가게에 대해서 뭡니까 이거 타베로그라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맛집 평가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여기서 평가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맛의 50번 3.57 이게 특징이 나오죠. 어딨냐 40대 후반 남성 사는 지역 홋카이도 50대 초반 남성 사는 지역 홋카이도.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홋카이도 로컬집이에요. 주변 사는 사람들이 가는 집입니다. 홋카이도에서 라면집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라면집이 엄청나게 유명하거나 그런 라면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은
고독한 미식가에 나온 집은 고로상이 가서 찍었을 때 이 그림, 뭔가 앞에 가게 주인이 바쁘게 무심하게 일을 하고 있고 뭔가 허름한 집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저 사람은 뭐 먹고 있나? 오, 저거 맛있어 보이네. 나도 저거 한번 시켜볼까? 이거 구다사이 이거 있잖아요. 그림이 나오는 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이 가게로 치면은 이게 구글맵이잖아요. 반경 한 요 정도 유명한 가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게 고로상의 컨셉이죠. 그렇죠. 그래서 먹는데 이런 거야 뭐 지금까지 있던 고독한 미식가 자주 있던 거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불편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고로상에 대한 불신감이 좀 커진 계기가 하나 생겼어요. 라면 밥이면 면을 다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밥을 라면 국물에 말아 먹을 거 아닙니까? 오? 근데 고로상은 라면 국물을 떠가지고 공깃밥 위에 밥을 말아 먹는 겁니다. 고로상은. 내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미식가가 아니다. 반대가 아니에요라고? 창의적이더라고요. 상당히. 고로상 라면 국물 안 마셨으니까 그렇죠. 지금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반대로 하셨네. 예, 일본 사람들 다 이렇게 먹어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반대네요. 반대예요. 기본적으로. 예, 일본 사람들은 밥을 이걸 넣어가서 먹지 이런 식으로 먹는 사람 잘 못 봅니다. 일본에서도.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이 드라마 내에서 어떤 가게인지 안 나왔어요. 맞아. 살짝 간판만 나오네. 간판만 나왔어요. 근데 내가 누굽니까? 찾아야지. 예. 지금은 임시 휴업 중이라네요. 아이스그림 카차라는 데입니다. 나름 아까보다 많아요. 리뷰가 704개, 4.2입니다. 오,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유명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가게 자체가 국도변에 있는 가게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까 도마꼬마이시라는 데서 고로상이 배에 내려서 라면 먹었다 했잖아요. 여기서 차를 타고 쭉 가다가 입이 짜은 거야. 알죠, 여러분? 라면 먹고 바깥에 뭐 속은 더부룩하고 운전해서 가는데 힘든 거야. 딱 가는 그 국도변에 뭡니까? 아이스크림 가게가 딱 생기니까 바로 들어간 거지. 그래서 이제 밀크 아이스크림, 하스컵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아, 제대로 있잖아. 고로산니까 홋카이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을 선택하셨네요. 그렇죠. 아까 라면보다는 이게 더 신빙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나오는 거고, 참고로 이게 고로상이 이제 배달하는 이게 극중에 나오는 차인데 고로상 미니 탑니다. 고로상은 원래 BMW를 탔었는데 지금 미니로 기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차 번호 563이잖아요. 이게 일본에서는 5가 고, 6이 로쿠에서 쿠를 빼고 3이 상이거든요. 누구누구 상할 때. 그러니까 고로쿠상, 고로상이 되는 겁니다. 예. 일본에서 실제로 여러분 고로상 미니로 검색하면 이 차가 나옵니다. 예. 이날 배에 내려와서 라면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삿포로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버러버러. 삿포로는 굳이 들릴 필요가 없는데 삿포로는 밥 먹으러 들인 겁니다. 고로상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밥집을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 그렇죠. 유명한 그렇죠. 삿포로 라멘 요코초라 해가지고 라면집이 많은 거리입니다. 예. 근데 고로상이 여기라 생각을 해요. 아까 라면 먹었는데 또 라면 먹긴 그렇지. 그래가지고 밥집을 찾아서 엄청 헤매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해요. 차로 삿포로 도착했다 하고 호다닥 갔는데 여기에요? 그렇죠. 스스키노 쪽에 있는? 그럴 리가 없죠. 조금 예. 이상하네? 이 컷이 나오는 순간에 삿포로 관광청 돈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순간 좀 들었습니다. 네. 홋카이도를 좀 허무해지셨네요. 그렇죠. 고로상은 오타루에 배달을 가야 되는데 물건을 굳이 삿포로에 들려가서 삿포로 관광의 중심인 삿포로 라면 거리에 앞에 두리번거릴 필요가 있었을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이 드라마에 흘러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밤까지 이제 고로상이 삿포로를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무슨 냄새지?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렇죠. 고깃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해. 이상해. 뭔가 고깃집처럼 안 보이죠. 있잖아. 있어 보이고 그리고 고독한 미식가 가게처럼 보이네. 그래서 이 고깃집 간판인데 왜 이런 데가 로케이션이 되는지 이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자, 고로상 가게를 딱 들어갔어요. 딱 이 느낌입니다. 아, 고로사네 이거. 미스터 우마이에 자주 나온 분위기네. 그럴듯해. 환풍기 주변에 환기구 주변에 이 지저분한 느낌부터 제가 삿포로 사는데 이런 가게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저는. 맞아. 그래서 찾아봤어. 이게 어떤 가게인지. 니쿠노 아사쿠라라고 해가지고 여기 삿포로 중심가에서 좀 왼쪽으로 떨어진데 가게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리뷰가 더 적어요. 112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는 사람들만 아는 가게. 그렇죠. 아는 사람들만 아는 가게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로상이 딱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고기를 시키는 거예요. 와규, 그 다음에 밑에 징기스칸이라서 양고기. 혹카이도가 삿포로가 양고기가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가게를 검색하면 이 그 소금 징기스칸랑 이게 여기에 나오는 게 유명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 보면은 뭔가 좀 배고파지죠. 근데 볼 때마다 진짜 고독한 미식가는 연출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저건 대충 아무거나 들고 와서 이거 카메라 업 해가지고 고기 구울 때 그 소리 있잖아. 자글자글 이러면. 이것도 이제 고독한 미식가에 고깃집 가면 다 이 그림이에요. 똑같아요. 이래가지고 혼자 이제 올려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밥이랑 이거 해서 이제 먹는 거예요, 아저씨가. 그리고 갑자기 시추까지 시켜요, 이 아저씨가. 이번에 이렇게 말아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고로상은 일관성이 없는 남자다. 라는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 라면 때랑 반대네요. 그렇죠, 여러분. 기분 이상하죠? 라면 국물은 밥 공기 위에 얹어 먹으면서 아니 수추도 위에 끼 얹어 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예 뒤엎어 먹네? 이 사람은 뭔가 좀 이렇게 맛있게 먹고 오늘 잘 먹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12월 31일 홋카이도 삿포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 다음은 이제 고로상이 이게 숙제라는 거. 이 드라마는 많은 이제 협찬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날 아침이잖아요. 굳이 아침에 그렇죠. 고로상이 이 호텔에서 나온 걸 찍었습니다. 엑셀 호텔 토큐 라는 데서 이제 잤다라고 나온 거예요. 예. 이 엑셀 호텔 토큐는 그렇죠. 어디 있냐? 약간 중심가에서 약간 남쪽에 있어요. 예. 참고로 고로상이 밥 먹은 데는 여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꽤 있어요. 밥 먹은 데랑 사실은 잔 데랑은. 아무튼 여기는 그 일반적인 호텔입니다.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고로상이 아까 이거 이제 미니에 이거 차 실은 거 이제 또 배달을 가는 거예요. 오타루로 바로 안 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보면서 뭔가 홋카이도 관광청으로부터 뭔가 언질 있는 게 아닌가라는 들 정도로 뭔가 부자연스럽게 있잖아요. 갑자기 이상한 동네에 들리더니 그 동네에 있는 초밥집에 들립니다. 이게 이시카리라는 동네거든요. 가게에 딱 들어가잖아. 이것도 뭔가 고독한 미식가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 같은 느낌이 나오는 거죠. 역시 초밥집에 갈 때는 이런 카운터 있어야 되네. 그렇죠. 이 가게가 어느 가게입니까? 여기 있는 가게입니다. 스시 초밥집 히다카라는 가게거든요. 오, 리뷰 건수가. 리뷰 건수 89건입니다. 그래 정말 이쪽 동네 사람들 가는 가게네요. 구글 리뷰가 89개에 달리려면은 이 가게가 초밥집 중심으로 한 보자. 요 정도 집 사람들은 알겠네요. 요 정도 블록. 점점 이제 리뷰가 더 적어지죠, 이상하게. 예. 그런 걸 원하시는 시청자분들, 숨겨진 그렇죠. 누구나 아는 가게가 아니라.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고로상에 들려가지고 이 가게에서 이제 초밥을 먹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근데 저는 여기 가게 보는데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극 중에서 나오는데 메뉴판이 나오거든요. 오. 이게 초밥집이거든. 그런데 일단은 제일 먼저 우나기, 장어 덮밥 그리고 초밥이 나와요. 그리고 해산물 덮밥이 나오고 그리고 밑에 라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상한데 홋카이도는 조금 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그냥 뭐든지 다 파는 집이에요. 맞아. 그리고 나서 뒤에 뭡니까? 이시카리 나베라 해가지고 일본 있잖아, 전골. 그래서 이제 고로상이 여기서 뭐 시키냐면은 일단은 메인은 이 전골을 시킵니다. 왜 이걸 시켰냐면은 그렇죠. 이 지역이 이시카리라는 지역이라 했잖아요. 연어가 맛있는 이시카리 냄비 레시피 만드는 법. 그렇죠. 이 지역, 이시카리라는 지역의 향토 요리가 이 이시카리 나베라는 게 있습니다. 강이랑 바다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연어가 엄청나게 잡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연어를 된장 국물에 이렇게 이제 막 있잖아요. 삶아가지고 같이 먹는 이런 전골이 엄청나게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로상은 일단은 설정상 초밥집에 들어갔지만은 이시카리라는 동네에 왔으니까 이시카리 전골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초밥도 시킵니다. 초밥을 단품으로 이렇게 팔아요. 난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역시 고로상은 부자다. 이거 하나씩 시켰네요, 드라마상. 그럼 박간애가 늘 얘기하면 일본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전 초밥집, 백엔 초밥집을 많이 가는데 우리 고로상은 어떤 메뉴를 시켰냐면은 일단은 이거 하나당 가격입니다. 일단 아까 게살 한 조각에 495원, 한 5,000원. 연어알 3,800원, 광어 지느러미 엔가와 3,800원, 12,600원 이 세 조각에. 그 뒤에 있는 거 서비스로 준 겁니다. 거니까. 서비스로 받은 겁니다.
이게 약간 그 구글 리뷰 봤는데 기본적으로 동네 사람들은 세트로 그걸 세트로 시켜 런치 먹어요. 메뉴라든지 그런 어. 걸 드시는데 단품으로 잘 안 시키거든요. 예. 비싸니까. 가격은 신경 쓰지 않아요. 먹고 싶은 거 시킨 남자입니다. 세트 메뉴 따위 먹지 않아요. 단품으로 시켜 먹는 상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민 직장인 아니다는 거네요. 어, 그리고 역시 손으로. 손으로 젓가락을 먹지 않죠. 손으로 찝어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이 전골 있잖아요. 전골이 나오는데 위에 연어알도 같이 있죠. 이건 맛있습니다. 이시카리 나베는 이시카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홋카이도의 웬만한 가게에서도 메뉴로 많이 팝니다. 이 전골은. 된장국과 된장찌개 사이에 그런 된장 풍미와 연어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맛있잖아요. 국에 넣으면은. 연어살이 맛있긴 이건 꽤 맛있습니다. 이걸 이제 고로상이 이걸 먹는 거예요. 이걸로도 성이 안 찼는지. 그렇죠. 예, 또 초밥 시켜 먹습니다. 이번에는 가리비, 문어, 새우, 성게알, 우니. 비싼데 이거. 이것도 10,000원 넘어갑니다. 10,000몇천 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 해드리냐면은 정장을 입고 다니지만 이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제가 이 사람은 일본 중년의 셀러리맨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메노 우동이라 이래가지고 아까 이거 전골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전골 국물에 남으니까 이게 가게마다 다 있습니다. 우동 사리 시켜가지고 전골에 넣어서 이제 또 우동도 먹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게 드시더구만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드라마니까 나한테 너무 설정을 과하게 잡았어요. 그 고로상스럽게 만들었네. 고로상이 배달 가다가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전 일본 도로 지도책을 딱 펴가지고 이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그리고 최신거가 아니라 이거는 옛날 옛날 지도책. 내가 보면서 컨셉을 너무 과하게 잡는 거 아니냐. 내비는 어디 갔어? 근데 이 다음에 왜 고로상이 이렇게 하는지도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짜잔 나오죠. 고로상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옛날 폴더폰을 쓰고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 이런 아재기 때문에 지도로 길을 찾는다. 이런 씬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국에서 파로디 할 때는 음. 지도랑 그 폴더폰. 폴더폰 필요하죠. 예.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드디어. 밤에 오타루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예, 오타르에서는 뭘 드시는가? 그렇죠. 일단은 오타루에서 그렇죠 이거 고로상이 이게 실고정의 그거 조각이거든요. 고로상 미술상이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에 이제 갖다 줬다. 여관에 갖다 줬다. 그리고 오타루에서 고로상이 뭘 먹을까? 라고 해서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가 그렇죠 여기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도 우마이 아저씨스러운 가게네요. 그렇죠. 뭔가 가게 외관부터 이거는 고독한 미식가다죠. 가게 간판이 오뎅 식사하는 곳 하트 하나라는 가게입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면은 들어가면 이건 뭐 고독한 미식가죠. 완전. 그래서 이 가게도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어떤 가게인지. 리뷰 11개. 예. 앞으로 이 고독한 미식가에 나왔으니까 앞으로 늘어나겠네요. 오타루 역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이래. 쭉 가야 되네요. 오. 여기 있네요. 이 가게 옆에 이거 있잖아. 마사즈시 본점 있어요. 이거 아시죠? 그 길이에요? 그 길입니다. 대한민국 분들 많이 가는 미스터 초밥왕의 배경이 된 가게 있잖아. 봉초밥. 그게 이 마사지시거든요. 초밥 거리니까 그 앞에 있는 거리는 유명하네요. 그렇죠. 고로상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오타루에 여기 얼마나 유명한 가게입니까? 옆에 여기 초밥집 유명한 데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맞아, 이거는 리뷰 1700. 1700 유명하거든요. 여기. 이게 눈앞에 안 볼 리가 없어. 근데 거기를 가지 않고 굳이 여기를 가는 거예요. 이게 고독한 미식가라는 거죠. 역시. 고독해야 되니까. 아무튼 들어가가지고 이제 있잖아요. 예, 이 앵글. 들어가면 뭡니까? 주인이 물어보잖아요. 마실 거 뭐 드릴까요? 그럼 우롱차 구다사이 이 말 맨날 하죠. 예, 박간의 우상이 맨날 마시는 우롱차. 우롱차. 예, 그래가지고 우롱차 하나 마시면서 메뉴 딱 보다가 토리멘 이래가지고 라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시키는 거예요. 왜 이걸 시켰을까? 이게 지금 12월 31일이잖아 드라마상. 12월 31일 날 토시코시 소바라 이래가지고 면을 먹으면서 올 한 해도 잘 쭉쭉 넘겼다 라는 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원래는 소바를 먹는데 아무튼 소바 아니더라도 뭔가 면을 먹으면 되네라는 그렇죠.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로상이 12월 31일 야심한 밤에 이자카야에 들러가지고 올 한 해도 끝나가네. 면 하나 주세요. 후루룩. 이러면서 이제 드라마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뭐 연말 스페셜이건 뭐든 고로상이 어느 가게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로상이 갈 만한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도 있잖아. 메뉴는 무조건 손으로 써야 돼.
기계로 쓰면 안 돼. 거기에 뭐 외국어, 뭐 한국어, 중국어로 뭐 여기 뭐 됩니다. 카드 오케이, QR 코드 결제 그딴 가게 가면 안 됩니다. 이 가게는 장사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허름한 느낌. 알죠? 주인장이 혼자 하면서 외롭고 손님이 고로상밖에 없는데 아까 이거 봐요. 오뎅 이거 어디다 팔아? 이거 다 짬철이잖아 이러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연말에 12월 31일 밤에 손님도 안 오는데 이거 누가 사가 이걸. 그런 가게에 고로상이 가가지고 뭔가 좀 사줘야 되는 그런 느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고독해 보인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그렇죠. 고독한 미식가의 고로상은 일단은 부자다. 일반 일본 셀러리맨들이 가는 가게를 가는 게 아닙니다. 고로상은 가격 상관없이 본인이 먹고 싶은 걸 시키는 진정한 미식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고로상은 어떤 가게를 가든 아까 있잖아. 평가가 리뷰가 얼마나 됐든 가든 무조건 우마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신 분 초창기보다 지금이 평가가 후합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먹을 때 뭔가 의심을 했었어요. 이게 맛있어? 이런 조합 이게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면 요즘은 먹자마자 우마이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좀 뭐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장사하는 개인 사업자를 응원하는 방송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나더라고요 요즘은. 예. 진짜 뭐 시대를 앞서 나간 인스타그램이라 해야 될까? 요즘 이런 레트로풍 있어 보이는 느낌 있잖아요. 맞아. 레트로 붐이 있네요. 이런 거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니즈를 캐치를 해가지고 방송을 만들었기 때문에 히트를 한 게 아닌가. 제가 느끼기에는 일본식으로 하면은 누구보다도 의식이 높은 고로상. 일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하 씨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듣고 뭐 사람들은 환상이 깨졌어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고독한 미식가라는 것 자체가 일단 영상미, 이 중년의 부르주아 사업가 아저씨가 가가지고 메뉴의 가격표는 보지도 않고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먹는 일본 셀러리맨들의 어찌 보면 꿈과 같은 그런 식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 예, 그런데 이 가게들이 100% 맛있는 가게라고는 할 수가 없다. 일본 지역 주민도 모르는 가게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끝.